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자주 나와요. 근데 늘 하는 얘기지만 문법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해석에 써먹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뭐 해야 돼? 찾을 줄 알아야 돼. 사역동사는요. 찾기만 하면 쉬운데 대부분 아이들이 사역동사 나오는데 그냥 지나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라고요? 사역동사라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사역동사를 간단히 정의를 해볼게요. 사역동사란 주어입니다. 주어가 자신이 할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네. 그죠? 예. 다른 사람, 즉, 다른 사람이 목적어예요. 목적어에게 시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동사는 우리가 보통 시키다라고 번역을 해요. 시키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두가 먹고 싶은 거야. 날이 추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동생이죠. 야, 너 이리 와봐. 만두 사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동생은 뭐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자, 시키는 건 누구였어요? 시키는 건 누구였어? 나지. 자, 시키다가 들어가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 자리에 사역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키다. 근데 누구에게 시켰어요? 동생에게 시켰죠. 동생에게 뭘 시켰어요? 만두를 사오라고 시켰죠. 시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역동사는. 그래서 사역동사는 무조건 오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 사역동사의 대표적인 게 make, have, let, help, bid인데 bid는 왜 까만색으로 썼냐면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기가 좀 민망해. 그래서 주로 이 make, have, let, help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역동사라고 한다면 make, have, help죠. let도 사실 좀 비율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 사역동사는 make, have, help예요. 그런데 왜 구별 못하는지 아니? 이 단어들이 우리가 맨날 보는 단어들이야. make, 만들다. have는 뭐야? 가지다. help, 돕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동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너무 쉬운 단어라는 이런 것들. 영어는 멀티라고 그랬지. make, have, help라는 기본적인 뜻의 사역동사를 더 집어넣으니까 너희들이 익숙한 게 뭐야? make는 만들다. have, 가지다.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사역동사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사역동사를 알아내기만 하면 사역동사는 힘든 게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역동사를 가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죠? make, have, help가 사역동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써놨냐면 사역동사는 오형식 부정사구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러거든요. 문장을 볼 때는 형식을 인식하려고 애를 써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형식을 몸에 딱 배워두면요. 읽으면서 자동으로 됩니다. 굳이 안 따져도 되니까 몸에 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사역동사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야, 아니다. 이 문제를 지금 풀면 이건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역동사가 오형식 부정사 구문이라는 거예요. 오형식 부정사 구문이 뭐야?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부정사가 이어지면 다시 뭐라고? 서술어 다음에 따라 좀 해. 서술어 다음에 뭐가 와? 목적어가 오고 부정사가 이어지면 일단은 오형식으로 간주해라. 단 목적어와 목적격보는 뭐다? 의미상 주어, 의미상 서술어 관계를 이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쓰이는 것이 사역동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역동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역동사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네, 보통은 아까 부정사구문은 원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니? to-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to-가 들어와야 되는데 잘 봐. 이게 부정사잖아요. 근데 to를 빼고 rv만 남긴 것을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원형 부정사의 정의가 뭐야? 시작. 부정사의 원래 형태는 to-rv인데 to-rv에서 to를 뭐해서 뺀 게 뭐야? 원형 부정사야. 이 사역동사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to-rv, 즉 원형 부정사, 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역동사는 to를 썼어 안 썼어? to를 안 쓰고 뭐만 썼어요? 예, 원형 부정사가 들어온다는 게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특징. 근데 재밌는 건 make, have, let, help, bid. 자,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지? make, have하고 help라고 그랬는데 make, have, let은요 1등급 한우야. 얘는 2등급 한우야. 고기 먹어봤지? 등급에 따라 좀 맛이 다르다고 그러잖아. 나는 몰라. 그냥 한우면 다 좋아. 그런데 help는요 to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약간 다르죠. 레벨이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역동사 make, have일 때는 부정사 쓸 때 무조건 to를 빼고 쓰는 원형 부정사를 써야만 하고, help는 벌써 to를 뺀 원형을 쓴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준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는 뭐니? 이게 재밌는 건데 준사역동사는요. 한번 써볼까요? 좀 천천히. 예, 준사역동사는 원래는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사역동사 아닙니다. 하지만 사역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준사역동사예요. 재밌죠? 준사역동사가 많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오직 하나, get만 준사역이다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2RV가 나오면은 오형식 부정사구문으로 퉁칠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get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뭐니? 부정사 중에서도 사역동사는 to를 뺀 원형 부정사를 무조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지만 얘는 무조건 to를 넣긴다. 이게 차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수동관계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분사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예를 들어보면 보세요. 이거 분명히 서술어 다음에 뭐가 왔어요? 목적어 왔어요. 그럼 최소한 3형식이죠. 주어고 서술어란 말이야. 그런데 하여튼 여기 뭐가 왔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일단 뭐일 가능성이 높아? 5형식일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를 풀라고 돼 있잖아. 문제를 풀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능동관계, 즉 의미상 주어, 의미상 서술어 관계이면 능동관계다 그랬으니까 한번 해볼래요? 지금 여기는 이건 안 드러났지. 여기까지는 얘를 안 드러났어요. 잡을래요? 그는 나로 하여금 그죠? 뭐 했어? 편지를 쓰게 시켰다죠. 편지를 지가 써야지. 왜 나 모르게 이럴 수 있지. 너 오빠한테 군대 간 오빠한테 편지 좀 써라잉? 아버지가 그럴 수 있잖아. 아버지가 딸에게 너는 도대체 오빠가 군대 갔는데 어떻게 편지 한 통 안 쓰니? 오늘 편지 안 쓰면 너 죽어. 용돈 없어. 이럴 수 있잖아.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는 나에게, 아버지는 나에게 뭐 했어요? 편지를 쓰라고. 누구에게? 군대 간 오빠에게 편지를 쓰라고 시켰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때 뭐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문맥상 뭐가 돼? 내가 의미상 주어가 되고 얘가 의미상 서술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얘를 능동관계라고 그래요. 능동관계일 때만 부정사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라이트죠. 라이트가 답이죠. 왜냐하면 to 라이트는 쓸 수, 왜? made는 to를 쓸 수 없다고 되니까 안 되죠. 수동관계가 아니니까 pp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사역동사의 맥이거든요. 자,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준사역동사 예를 들었네요. 왜? get의 과거형이니까. 자, 가시예요. 얘가 주어죠. 더북이 목적어예요. 그냥 of이라고 쓸게요. 그냥 of이라는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명히 구인데 라이트냐 투라이트냐 리트냐예요. 아까 내가 이거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문제를 내가 냈네. 안 할 수가 없겠네. 자, 여기서 말하는 수동관계는 뭐냐면요. 여기서 능동관계는 이해가 됐죠. 뭐라고?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여기처럼 의미상 주어, 의미상 서술어 관계일 땐 능동인데요. 의미상 목적어, 의미상 서술어 관계면 수동관계라고 그래요. 그때는 pp를 써요. 지금 수동관계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봐요. 여기가 쓰다잖아. 라이트의 원형이 쓰다잖아. 그럼 얘를 뭘 본 거야? 의미상 서술어를 본 거죠. 근데 여기 목적어가 책이잖아. 책이 쓰니 책을 쓰니 책을 쓰잖아. 그럼 얘는 뭐니? 의미상 목적어죠. 여기는 의미상 주어인데 여기는 의미상 목적어잖아. 그럼 뭘 쓰라고 돼 있니? 그쵸. 여기서는 pp가 정답이에요. 능동관계가 아니라 수동관계니까 얘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겨. 이게 능동이면 이 가실 때는 라이트는 때려주기도 안 되죠.
능동이면 to write 답이었겠죠. 여기는 수동이니까 written이었다는 얘기죠. 어때요? 수동관계도 어렵진 않죠. 예, 이 각을 세우는 거예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에 대해서 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뭐뭐 하다라고 놓고 이 목적어가 뭐뭐 간지 뭐뭐 을지를 따지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익숙해지면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역동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동사 내용을 마치는데 이거 이해도 해야 되고 이건 또 외우기도 해야 돼요. 사역동사는 make, have, help예요. 5개를 외우지만 궁극적으로 뭘 외워야 돼? make, have, help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역동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역동사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오형식 부정사 구문과 연계시켜서 기억해야 됩니다. 찾을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